저는 결혼한 지 1년 조금 안 된 30살 여자입니다. 남편 성격이 갑자기 너무 변해버리는 바람에 숨이 막혀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줄 정말 몰랐었는데 제가 바보 같았는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지금은 사소한 일에 서로 쌍욕하고 싸우고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2년 정도 연애할 때는 제게 정말 다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저를 속이고 있었는지 지금 개차반 같은 모습이 본 모습이었던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집에서 저랑 둘이 있을 때는 그나마 나은데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남편이 언젠간 제대로 임자 만나서 처맞을 것 같더라고요. 같이 다니는 저도 너무 창피하고 그 문제로 말다툼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젠 다 싫고 그만하고 싶어요. 결혼 전에는 분명 안 그러던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백화점에 가거나 뭔가 물건을 사러 남편과 상점에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굽니다. 얼마 전에도 주말에 스타필드로 같이 놀러 갔다가 제가 입을 가벼운 패딩 한 벌 보려고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뭘 사야 하나 보고 있었는데 당연히 직원 중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제품이 세일 들어가고 있어요.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안내를 해주었는데 남편은 직원분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야, 여기서 사지 말고 나가자. 그거 내려놔. 라고 하더니 매장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걸 글로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특유의 그 기분 나쁜 표정과 말투가 있어서 듣는 사람을 굉장히 무안해지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직원분은 저보다도 훨씬 당황하며 얼굴까지 새빨개지더라고요. 일단 바로 매장 밖으로 나와서 대체 왜 그러냐고. 직원이 이상한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안내해 주려고 한 건데 뭐가 불만이라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냐고 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알아서 보면 되는데 왜 지가 와서 참견을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혼자 옷 보러 가도 누가 참견하면 바로 그 가게에서 나온다면서 방금 그 직원 때문에 본인 기분이 다 잡쳤으니 오늘은 옷 사지 말자는 겁니다. 결혼하고 난 후부터 이런 상황을 몇 번 겪긴 했지만 그날따라 너무 심하게 굴길래 나도 당신 때문에 기분 안 좋아졌고 더 이상 쇼핑하고 놀 기분 아니니까 바로 집에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저 여직원 때문에 내 기분 나빠진 건데 왜 자기한테 뭐라 하고 처음 보는 사람 편을 드냐고 하더라고요. 남편 기분도 이해 못해주고 모르는 사람 편 드는 제가 잘못된 거라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쳐다보는 것 같길래 너무 창피해서 그냥 바로 주차장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짧게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다시는 너랑 같이 쇼핑하러 가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그 뒤로 뭔가 사러 갈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이야기 안 하고 저 혼자 다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얼마 전에 남편과 퇴근길에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화장솜이 떨어진 것이 생각나서 집 근처에 있는 화장품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냥 다른 날 저 혼자 갔어야 했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쓸 것도 없었고 그것만 빨리 사서 집에 갈 생각이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들어가서 화장솜만 재빨리 고른 뒤에 계산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캐셔 직원이 제게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었고 직원들 정말 친절하고 싹싹했어요.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뒤에 있던 남편이 그럼 담아줘야지. 이걸 그냥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담겨 있었고 제 앞에 있는 여직원이 기껏해봐야 2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순간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허둥지둥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행동에 우쭐해진 남편은 생각 좀 하고 살아 하며 직원의 머리를 툭 밀쳤습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가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너무 창피하고 그 직원에게 미안해서 빠르게 계산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네가 왜 사과를 하냐고 너가 사과하면 자기가 잘못한 꼴이 되는 거라면서 화장품 가게 나와서도 계속 꽥꽥 소리를 지르길래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도 좋아서 물어본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렇게 방침이 있으니까 물어본 것 아니겠냐고 왜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다니냐고 너랑 쪽팔려서 같이 못 다니겠다고 했죠. 그렇게까지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남편은 전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손님이 물건 사는데 담아주는 것이 당연한 거지 담아주냐 마냐 왜 물어보냐면서 저 여직원이 멍청한 거라고 끝까지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길바닥에서 울고 싶은 기분이었고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예전 대학교 다닐 때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 손님들 중에 꼭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화를 내는 진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커서 절대 그런 못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생각했었는데 제 남편이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여직원이 얼마나 무안했을까 상상하면 제가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납니다. 옷가게 여직원은 저보다 나이가 살짝 많은 여직원이었고 화장품 가게 여직원은 기껏해야 25이나 되었을까 싶은 앳된 얼굴의 여직원이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대상은 거의 다 여자들이 대상이었고 그마저도 일방적으로 욕을 듣고도 참아야 하는 서비스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죠. 어쩌다가 한번 통신사 인터넷 가입 권유나 보험 권유 같은 전화가 오면 남편은 옆에서 제가 듣기에도 거북할 정도로 욕을 하고 싸우다시피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냥 좋게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면서 한번 전화를 받았을 때 욕을 실컷 해줘야 자기 전화번호로 다신 전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진짜 악을 쓰고 욕을 해대니까 상대방 여직원도 기분이 나쁜지 고객님, 자꾸 욕을 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라고 맞받아치면 남편은 더 화를 내며 애초에 자기한테 전화하지 않았으면 욕먹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 끝까지 화만 내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남편에게 옆에서 화내는 모습 보고 있기 힘드니까 그런 전화 오면 대답하지 말고 그냥 끊어버리라고 해도 남편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신혼 초에 우리 사는 아파트에서 남편이 경차 전용 자리에 주차를 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장 자리가 넉넉한 편이 아닌데 야근이라도 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에는 주차 자리가 모자라긴 합니다. 남편은 중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때는 자리가 없고 경차 전용 구역에 자리가 하나 있길래 본인 말로는 다른 차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구석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본인 생각이고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구역에 주차를 한 거라서 경비 아저씨들이 새벽에 남편 차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런 스티커가 붙었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떼어내버리고 다음부터 제대로 된 자리에 주차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아침에 그걸 보자마자 출근도 미뤄놓은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이런 성격을 잘 모르던 시절이라 깜짝 놀라서 남편 뒤를 따라 관리사무소로 같이 갔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기 차에 누가 스티커 붙였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라 하더군요. 사무를 보는 아가씨 혼자 있었는데 그 아가씨에게 당장 CCTV 돌려서 본인 차에 스티커 붙인 사람을 잡아서 끌고 오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 아가씨가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했는데 잠시 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키가 180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엄청 크고 건장한 아저씨가 들어와서 무슨 일로 그러시냐 묻는 겁니다. 남편은 173에 몸무게도 60kg 중반 정도로 비쩍 말랐기 때문에 그 아저씨랑 비교했을 때 진짜 작고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격리 아가씨한테 소리를 지르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경비소장에게는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면서 자기 차 앞유리에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겨우겨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비소장은 공손한 태도였지만 목소리에 위압감이 있었고 남편은 그 후로부터 제대로 말도 못하고 경비소장 아저씨의 다음부터는 경차구역에 주차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옆에 서 있는 제가 다 쪽팔려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죠. 본인도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 그 뒤로부터는 안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점점 심해져서 최근까지 이 모양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달라진 건 확실하게 본인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무례하게 굴고 절대로 본인보다 덩치가 큰 남자들에게는 불만이 있더라도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그런 모습 너무 보기 싫었고 남편에게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남편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본인이 정의의 화신이라도 된 것처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컴플레인을 심하게 걸었어요. 결혼 생활을 지속할수록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남편이랑 말다툼도 심해졌는데 명절 때 시댁에 찾아갔을 때 시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부르는 호칭부터 야라고 하시고 어머님에게 심부름도 막 시켜대더라고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편도 시어머님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둘이 같이 TV를 보다가 어머님이 모르는 것이 나오면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고 엄청 무시했어요. 시어머님은 성격이 정말 좋으신데 평소 목소리 높이는 일도 없고 정말 상냥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화도 잘 내지 않으시고 그 집안 두 남자에게 옛날부터 그렇게 당하고 살면서도 참고 살았나 봐요. 오죽하면 제가 나중에 남편에게
당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뭐 어때? 엄마랑 친해서 괜찮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서는 서비스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나중에는 이게 저한테까지 오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봤고 남편의 이런 행동을 고치기 위해 말싸움도 많이 하고 싸워봤지만 도저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남편에게 정 떨어지고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며칠 전에 남편 차를 타고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어떤 경차가 깜빡이 없이 저희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고 경차 뒷유리창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또다시 급발진을 하면서 클락션을 빵빵 울려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차를 급가속해서 경차 옆에 붙이더니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지 말라고 같이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은 분이 안 풀리는지 빨간불 신호에 걸렸을 때 우리 차로 그 경차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서 경차를 운전하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제가 같이 내려서 하지 말라고 욕을 하며 말렸지만 남편은 완전히 눈이 돌아서 당장이라도 그 아줌마의 경차를 부숴버릴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고 저는 너무 창피했는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끝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 경차에 타고 있는 아주머니에게는 제가 대신 사과하고 차에서 내리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빨리 차에 타서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남편에게 너랑 안 갈 거라고 택시 잡아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진짜 큰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는데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화가 많이 나서 그러던가 말던가 말도 걸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한 뒤에 남편이 보복운전을 했다면서 벌금까지 내야 한다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저도 못 참고 남편이 너무 한심하고 인내심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부리고 마음대로 살으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아줌마가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어서 원인 제공을 한 거라고 자긴 정당하게 항의를 했답니다. 아마 우리 앞에 끼어들었던 차가 아주머니가 운전하는 경차가 아니라 덩치 큰 남자가 운전하는 외제차였어도 남편이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너무 지친 상태였고 같이 외출만 해도 무슨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런 일을 더는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는 제 말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자기는 이혼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별거를 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마저도 남편이 안 된다고 붙잡았는데 집에 있는 남동생 불러다가 제 짐을 빼고 지금은 친정 들어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짐 싸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못 나간다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 제 동생이 오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연애할 때는 식당 가서 직원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어딜 가도 시비 걸고 화내는 모습을 본 적 없었는데 이런 본래의 성격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던지 무조건 이혼할 생각이고 절대 제 마음이 변할 일은 없어요.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는 말처럼 남편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후기입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별거하고 산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제게 전화해서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자기를 갖고 놀았던 거냐고 결혼이 장난이냐면서 중간중간 욕도 하길래 이런 말할 필요도 없이 이혼이나 하자고 했더니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 당장 나오랍니다. 혼자 나갔다가 괜히 무슨 일 당할 것 같아서 등치 큰 친정아빠와 남동생을 데리고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빠랑 동생이 있으니까 제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빠가 동생한테 절대 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별일 없었지. 하마터면 주먹이 오가고 큰일이 날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별일 없이 이혼하고 지금은 완전 깔끔하게 끝났어요. 사람이 소심하고 착해 보여서 좋았는데 이런 본 모습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거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좋은 인생 공부했다 치고 잊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